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2차 민생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 기준이 공식 발표됐어요.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2차 지원금 대상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정말 감동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1차 민생지원금을 받은 50대 자영업자 김모 씨는 코로나 이후 계속 어려웠던 가게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15만 원이지만 생필품을 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힘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차 지원금은 소득 기준이 있어서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는데 다행히 기준을 통과해서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2차 민생지원금은 정확히 무엇이고 1차와 어떻게 다를까요?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됐어요. 기본적으로 15만 원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었죠.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0만 원 추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추가,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해요. 즉, 선별적 지원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소득 상위 10%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차 지원금 제외 기준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고액 자산가 걸러내기, 2단계는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이에요. 이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고액 자산가 기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제외돼요. 첫 번째,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세표준액이라는 거예요. 실제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시세가 20억 원이라고 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보통 시세의 50-60% 수준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액이 12억 원을 넘으려면 실제 부동산 가치가 20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해요. 이 정도면 정말 고액 자산가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가구원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금융소득이란 예금이자, 적금이자, 주식 배당금, 채권이자 등을 말해요. 연간 2천만 원이면 월 평균 167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이 있다는 뜻이니까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분들이겠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고액 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2-3% 정도로 추정됩니다. 즉, 대부분의 분들은 이 1단계를 통과할 거라는 뜻이에요. 진짜 관건은 2단계인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2단계 건강보험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2만 원 이하, 4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51만 원 이하입니다. 이걸 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이고 4인 가구의 경우는 정확한 금액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략 연소득 1억 2-3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과거 2021년 국민지원금 때도 이런 특례가 있었는데 1인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주고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했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1인 가구로 월급이 6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로 계산하면 기준을 넘을 수도 있지만 1인 가구 특례가 적용되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대로 40대 맞벌이 부부 이씨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도 자녀 2명이 있다면 5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유리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확한 기준은 아직 세부 발표가 남아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해서 과세표 준액을 봐보시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2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알림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1차 때 이미 알림을 신청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2차 알림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알림을 신청해 두시면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신청 방법과 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예요. 주의할 점은 10월 31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절대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져요.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0, 5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은 온라인 신청 기준이고 오프라인 주민센터 신청은 지역별로 요일제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 상품권 앱, 그리고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2차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대상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요.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신분증은 필수이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있어야 해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해당 앱을 미리 다운받아서 회원가입까지 해두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런데 1차와 비교해서 2차에서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군 장병들의 신청이 간편해졌어요. 1차 때는 부대별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불편했는데 2차부터는 개별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또한 사용처도 확대됐는데 하나로마트나 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사용처에 제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곳들을 말씀드리면 동네 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병원, 약국, 주유소, 전통시장 하나로마트, 생협 매장 등이에요. 사용할 때는 매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사용 기한도 중요한데요. 2차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꼭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1차를 못 받은 사람도 2차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1차와 2차는 별개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1차를 못 받았더라도 2차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차 신청 기간이 9월 12일까지니까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1차도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최근에 이직했거나 소득이 변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받을까요? 2차 지원금은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니까 6월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7월 이후에 소득이 변했더라도 6월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돼요. 세 번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가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가입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피부양자 기준이고 지역 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합산됩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네 번째, 맞벌이 부부인데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해요. 다만 건강보험료는 세대 합산으로 계산되니까 둘 다 기준을 통과하거나 둘 다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 신청을 깜빡하고 놓쳤는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10월 31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절대 신청할 수 없어요. 따라서 알림 신청을 해두시고 신청 기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허위 신청을 하면 안 돼요. 정부에서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허위 신청이 적발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기에 주의하세요. 정부나 카드사에서는 절대 개인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아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즉시 신고하시고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만 신청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대리 신청을 조심하세요. 일부에서는 대신 신청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사기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 외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2차 민생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도 주목할 만해요. 1차 지원금만으로도 소상공인 매출이 8.7%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카드 결제액도 12.9% 늘어나는 등 내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요. 2차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코로나19 이후 계속 어려웠던 상황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요. 편의점 사장 정모 씨는 평소보다 매출이 20% 정도 늘었다며 고객들이 더 자주 오시고 물건도 더 많이 사간다고 했어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큰 지원금이에요. 40대 치킨집 사장 최모 씨는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가게 문 닫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원금 덕분에 손님이 늘어서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희망을 주는 정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과연 2차가 마지막일까요? 정부에서는 현재까지는 2차가 마지막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서는 추가 지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확실한 것은 현재 발표된 1차, 2차 지원금은 꼭 놓치지 말고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과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건강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 계세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건강보험 앱을 이용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민원 신청 메뉴에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는 더건강보험 앱을 다운받아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6월분 건강보험료를 문의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다만 전화가 많이 몰릴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갖고 연락하시기 바라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고 지역 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합산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으니 전체 금액을 확인하셔야 해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4인 가족 김씨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직장 가입자이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피부양자라면 아버지의 건강보험료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니도 따로 직장에 다닌다면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각각 확인해서 합산해야 해요. 다음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액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은 매년 7월에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분실하셨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고 위텍스 WETAX 고 KR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과세 표준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12억 원 기준을 적용받는 부분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부동산의 과세 표준액을 합산해야 해요. 부부가 각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구 단위로 합산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 시세가 20억 원이라고 해서 과세 표준액도 20억 원인 것은 아니에요. 과세 표준액은 보통 시세의 50-7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부동산 가치가 20억 원 정도 되어야 과세 표준액이 12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예금이자, 적금이자, 주식 배당금, 채권이자, 펀드 분배금 등을 말해요. 2024년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금융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까 세무서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본인이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실제로 연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 어려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원금이 약 6억 7천만 원 정도 있어야 이자 소득만으로 2천만 원이 나와요.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분들이 해당되는 기준이죠. 이제 가구 구성과 관련된 복잡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 자녀의 경우입니다. 만약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면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료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지역 가입자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세대 합산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가구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신혼부부의 경우입니다. 결혼해서 새로 세대를 구성했다면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야 해요. 만약 한쪽이 다른 쪽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가입자의 건강보험료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직장 가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둘 다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 1인 가구의 경우입니다. 1인 가구는 별도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다만 과거 2021년 국민지원금 때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을 상향 조정해줬어요. 당시에는 연소득 5,800만 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죠.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는 가구원 수 대비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배려가 있는 거예요. 1인 가구분들은 일반 기준으로는 제외될 것 같아도 특례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네 번째,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의 건강보험료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따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면 별도로 계산되니 확인이 필요해요. 특히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정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가구 구성이 복잡해지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정확한 상황을 문의해 보시기 바라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우선 신청할 플랫폼을 선택해야 해요. 카드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나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카드 앱으로 신청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KB국민카드 앱을 다운받고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배너를 찾아서 클릭하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절차가 나와요. 휴대폰 본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여기서 건강보험료나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지급받을 카드를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돼요.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카드 형태로 받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이죠.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발행하는 상품권인데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모바일 페이로 받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받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서 젊은 층에서 선호해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변경하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신청 후에는 보통 다음날 지급됩니다. 카드로 받는 경우 기존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되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해당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이 완료되면 SMS나 FC 알림으로 안내가 갈 거예요. 오프라인 신청 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식 신분증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받을 카드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주민센터에서는 담당 직원이 모든 과정을 도와줄 거예요. 대상자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일괄 처리해 주니까 어려우실 것 없어요. 다만 신청자가 많을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갖고 가시기 바라요. 은행 영업점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해당 은행에 카드나 계좌가 있으면 더 편리하겠지만 없어도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지급받을 카드는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면 신청 첫 주에는 혼잡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능하면 둘째 주 이후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일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장 입구나 카운터에 붙어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업종들을 나열해드리면 식당, 카페, 편의점, 동네 마트, 미용실, 병원, 약국, 안경점, 세탁소, 주유소, 문구점, 꽃집, 전통시장 하나로마트, 생협 매장 등이에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백화점,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온라인 쇼핑몰,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중 일부, 유흥업소, 사행업체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브랜드라도 매장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지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다면 결제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현금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만 5천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지원금이 1만 원 있다면 5천 원은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스름돈은 받을 수 없어요. 1만 원짜리 지원금으로 8천 원 물건을 사면 2천 원 거스름돈은 주지 않고 그냥 소멸돼요. 따라서 지원금과 비슷한 금액의 물건을 사거나 여러 가지를 함께 사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환불이나 취소도 제한적이에요. 지원금으로 구매한 상품을 환불받을 때는 다시 지원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멸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중하게 구매하시기 바라요.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예외가 있어요. 일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달 주문 시에는 어떨까요?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결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음식점에 직접 전화해서 주문하고 배달 시에 카드로 결제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매장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지원금 사용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카드로 받으신 분들은 해당 카드사 앱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서 사용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신 분들은 해당 앱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모바일 페이로 받으신 분들도 각각의 앱에서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1월 30일 사용 기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기한을 놓쳐서 지원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폰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해 두시거나 카드사 앱에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라요. 특히 11월 말에는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요. 따라서 가능하면 10월 중에 미리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요. 급하게 사용하려다 보면 정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지원금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10월 31일 이후에는 정말로 신청할 수 없으니까 미리 알림을 설정해 두시기 바라요. 둘째, 사기나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지원금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예요.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만 신청하세요. 셋째, 받은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요. 넷째, 지원금을 계기로 동네 소상공인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으세요. 평소에 몰랐던 좋은 가게를 발견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도 높일 수 있어요. 다섯째, 이번 지원금이 일시적인 도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 재정 관리나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으세요. 2차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연대와 상생을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시기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아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 지원금이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테니까요. 대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동네 소상공인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